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증여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죠. 궁극적인 목적이요. 미래에 확정된 비용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확정된 비용은요.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판단하는 상속세보다 훨씬 더 많은 확정된 비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증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증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상속세를 줄이지만요. 그 전에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30억 원을 자녀 3명한테 10억 원씩 증여하게 된다면 비록 증여세는 토탈 6억 7,500만 원 들어갑니다. 하지만 증여하지 않았다면 10년 후에 30억 원은요. 매년 4% 상승한다면 45억 원이 되다 보니까 상속세를 50% 가정 시 증여하지 않았을 때는 22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함으로써 22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죠. 물론 증여해서 증여세 들어간 6억 7,500만 원을 제외한다면 그래도 15억 7,5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라면 66억 원이 되다 보니까 상속세를 50% 가정 시 무려 33억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증여세 감안했을 때는 26억 2,5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그 기간이 상속 발생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난 증여 효과, 상속세 절세 효과가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자면 반드시 증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속세 절세 말고도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이 많은 경우죠. 1세대, 2주택, 3주택,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가장 무서운 종합부동산세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상 최악의 세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종부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러한 세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증여세나 상속세는 증여할 때마다 상속이 일어날 때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부담밖에 없는데 종부세는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평생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또 올해 세금을 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겠죠. 지속적으로 체증하다 보니까 종부세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어느 정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택가 세 채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1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놀랍게도 농어촌 특별세가 또 20% 붙습니다. 왜 붙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데 20% 2천만 원이 붙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부세로 1억 2천만 원을 올해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실로 살아있는 동안에 종부세는요.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억 2천을 냈다. 4%씩 상승한다면 10년 후에는 1억 7천 8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무려 14억 4천 73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이 정도라면 서울의 중형 아파트 정도 한 채가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세다 현재. 그렇다면 종부세를요 30년 40년 동안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어느 정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차에는 1억 7,763만 원이고 20년 차에는 2억 5,282만 원입니다. 따라서 20년 동안에 무려 35억 7,337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 정도라면 현재 강남의 중형 아파트 가격이 아닐 수가 없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요, 30년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차에는 2억 6,293만 원이고, 30년 차에는 3억 7,424만 원입니다. 따라서 30년 동안에 무려 67억 3,019만 원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30년 뒤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30년 동안 죽을똥살똥 종부세를 냈는데 바로 상속세가 또 기다립니다. 주택가격 등 재산이 증가해서 상속 발생 시점에 상속재산의 최고 50%를 상속세로 내야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재산이 300억 원 정도가 된다면 거의 150억 원 정도를 또 내야만 합니다. 그동안 몇십억 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다시 또 내야 되겠죠. 물론 중간에 주택을 파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요, 어떻습니까? 양도 차익, 1세대, 3주택이라면 82.5% 최고 세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1년 단위로 중과를 면하고 있지만 부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러니 증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됩니다. 우선 지역 같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3주택인데 자녀 2명한테 1주택씩 주면 각각 다 1세대 1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은 그 종부세 세액공제로 최대 80%를 받다 보니까 종부세 걱정은 평생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로 인해서 본인과 자녀들의 양도세가 비과세 또는 아주 미비하게 되겠죠. 물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만은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보유 특별 공제 10년 이상 80% 공제한다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양도세 부담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또 줄지 않겠습니까? 특히 증여로 인해서 자녀들이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자산 운용을 하게 된다면 평생 엄청난 자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로 증여하면서 약정을 맺어서요. 그 전세 보증금을 자녀가 쓰지 못하게 부모님이 핸들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증여한 이후에 임대 관리, 매각 관리, 자산 관리를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맡긴다는 위임한다는 증여 약정을 맺는다면 수렴청정 증여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재산권을 잃지 않고 평생 상속세 걱정도 없이 재산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억 원의 보증금이라면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세, 취득세를 내더라도 엄청난 금액을 자산 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임대사업소득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 증여 시 자녀 가족한테 또 분산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도 또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일석삼조, 2조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아닌 자녀 배우자 그리고 손자녀한테 증여함으로써 자녀가 상속받고 다시 증여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요새 노노상속의 문제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자식도 70세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도 또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노노상속 노인인 자녀한테 상속하니까 두 번의 상속세 부담이 생기는데 손자녀 등한테 증여한다면 어떻습니까? 노노상속을 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히 비상속인인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손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 후 5년 경과가 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고령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비상속인 증여를 하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고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증여로 인해서 상속세 줄이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장의 증여세가 두렵기 때문이죠.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10억, 15억 원의 증여세, 취득세를 내기가 싫은 것이죠. 부담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재 15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꺼린다면 30년 후에는요. 70억, 80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전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종부세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도 줄이고 임대소득세도 줄이고 건보료도 줄이고요. 상속세도 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증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여를 차입비를 미루게 된다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증여를 통해서요, 종부세, 지긋지긋한 종부세는 물론이고요, 양도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증여세, 상속세 모두를 줄이고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부모님이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해서요. 손자녀 법인을 설립해서 재산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면 재산권을 잃지 않고 뒷방 늙은이 신세,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되지 않은 채 상속세를 줄이면서 호가호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대접받고 살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림수를 확실하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람은 엄청난 고민이 많죠. 이거 단 한 번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줄이겠습니까? 수백억 원, 수천억 원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효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산 증시, 그 다음에 세금도 별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NGP 플랜 콘스탄트 김의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셔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두 번 하고요. 장소는 강남역 공간이즈가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게 여기 계좌로 5만 원 입금해 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참석한 분들한테는요.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약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에서 3분 정도 걸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승용차 말고 지하철 이용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지금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 줄이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만은요. 당장 시급한 종부세니 기타 양도세니
기타 또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니 건강보험료까지도 절세할 수 있는 바로 획기적인 주택지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